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매우 춥네요. 현재 기온이 한 8도 정도 되는데 정말 춥습니다. 지금 현재 왁스 자켓이랑 맨투맨 하나 입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어디 딱히 목적지를 정하고 나온 것은 아니고 이 스피드 400을 박스 까놓고 이대로 봉인해 놓을 순 없으니까 일단 그냥 끌고 나왔는데 20분 찬바람 맞으니까 바로 목적지가 생겨버렸습니다. 날이 쌀쌀하고 하니 온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온천 중에서도 수안보 온천을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땅속에서 25도 이상의 물이 나오면 그걸 온천으로 인증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5도면 여름 같으면 그냥 상온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25도의 물을 데워서 쓴다고 하는데요. 이 수안보 온천은 땅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이미 5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안보 온천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면서 이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어느 온천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한 군데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며칠 전에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온천을 몇 번 했었는데요. 이 나이 먹고 하는 온천이 꽤 좋았었는지 오늘 찬바람 맞으니까 바로 온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상 일본에서 온천 할 때는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한국에 가서도 온천 계속 다녀야지, 한국에서도 온천 찾아가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무릎에 찬바람 들어오니까 바로 무의식에서 온천으로 가 하는 속삭임이 싹 올라오나 봐요. 이번에 일본에 갔던 온천 중엔 노보리베치의 유명한 온천, 유황 온천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보리베치가 유황 온천이 나오는 화산 밑에 위치한 료칸 마을인데요. 아주 작은 면적의 료칸촌입니다. 저는 거기 마을 초입에 있는 아주 작은 료칸에 머물렀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쌀 것 같아서. 거기 있는 대형 료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리조트급으로 건물이 뭐 몇 개씩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좀 비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데로 가면 뭐 주인 내외가 운영하는 뭐 이런 느낌의 가면 좀 싸지 않을까 해서 초입에 있는 작은 료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가격은 비슷하더라. 보니까 부부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녁밥 차려줘야 되고, 아침밥 차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료칸에서 나오는 가이세키라는 게 그릇이 설거지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건 거의 기업이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많이 써야 운영 가능한 그런 데더라고요. 비싼 이유도 분명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규모 료칸이다 보니까 투숙객도 별로 없어서 아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료칸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갔던 데는 맥주하고 사케, 맥주는 아사히, 삿포로를 안 줬을까? 아사히 생맥주, 그 다음에 사케는 아마 뭐 제일 싸구려 사케겠죠. 그 로비에 그 사케도 이렇게 따라 먹는 기계, 생맥주처럼 이게 있었는데 무제한으로 공짜로 계속 주더라고요. 근데 단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전까지는. 또
그 료칸 주인이 뽑은 홋카이도 사케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도에다 표시해서 여기선 이 사케 나오고 저기는 저 사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 주인이 이렇게 나름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사케는 판매도 하고 자기 로비에서.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사 먹는 재미, 골라서 사 먹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나가서 사려면 또 돌아다니고 내 발품 팔아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먹는 김에 저녁 식사에 반주 사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침 저녁 첫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으로 주는 가이세끼도 훌륭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온천, 가장 중요한 건 온천. 작은 료칸답게 작은浴장이 있었는데 한 3평 정도 되는 온탕이 하나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야외에 비슷한 크기의 또 노천탕이 하나 있고, 이런 구조로 돼서, 그리고 아주 작은 정원이 노천탕 옆에 있고,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더라고요. 저는 다른 투숙객들 없이 혼자서 써서 아주 여유 있게 노래도 부르면서 사용했습니다. 물이 불투명한 푸른빛이 돌면서 약간 유황 냄새가 살짝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험한 효능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드는 온천이었습니다. 동네 입구부터 유황 냄새가 확 풍기니까 그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거든요. 와, 진짜 여기 진짜 온천인가 보다. 있던 병도 나을 것 같은 분위기, 막 그런 분위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온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케 사 먹고 야식도 추가로 시켜 먹고 해서 인당 한 20만 원 정도씩 쓴 것 같아요. 근데 비용 대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자주 가기는 어렵겠지만, 일본 여행 매번 갈 때마다 뭐 간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하다 소감입니다. 이런 문화 체험을 해본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이번 여행에서 온천이 아닌 다른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 내에서 그 대욕장이 있는 호텔로 다녔거든요. 이런 호텔 중에 그 대욕장이 그 옥상층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진짜 정말 좋더라고. 어떤 호텔은 뭐 천연 온천수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런 거 없는 데도 있었는데, 그 온천 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옥상에 그 노천탕으로 이렇게 딱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 동네 야경이 싹 다 보이고, 어차피 뭐 시골 동네라서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스카이라인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동네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또 마침 눈도 오고 해서 눈 맞으면서, 상체는 눈 맞으면서 하체는 노천탕 안에 따뜻하게 있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치 무슨 신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고, 그 순간만큼은 나도 어떤 로맨티스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휴가가 끝나고 해야 할 밀린 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싹 잊혀지고, 나이 드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좋아지고, 이제 곧 할배 되겠습니다. 할배. 일본은 온천이 2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죠. 땅이 크니까. 그리고 활화산도 아직 많고. 근데 일본엔 또 그 가짜 온천이 문제가 되고 있대요. 작년에만 해도 후쿠오카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료칸이 가짜 온천수를 쓰다 걸려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돗물을 데운 덮인 물에 입욕제를 풀어가지고 그 물의 느낌을 미끈미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불투명하게 한다거나 해서 온천수인 양 속여서 장사하는 것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온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효능 좋은 물질이 충분히 함유된 고품질 온천은 전체 1%나 될까 말까 한다고 해요. 그래도 2만 개 중 1%면 200개잖아요. 일본 전국에 200개. 이 정도면 뭐 온천으로 컨셉을 잡고 투어를 다녀도 한 10년은 다닐 정도의 양 아닙니까? 야, 이래저래 핑계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참 좋은 환경 같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도 가짜 온천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쓰던 온천 표시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돼서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김이 이렇게 세 가닥 모락모락 나는 표시. 이게 원래는 진짜 온천물이 나오는 목욕탕에서만 써라 라고 만든 마크래요. 온천이 나온다는 마크죠. 근데 강제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수돗물 데워서 영업하는 일반 목욕탕도 다 저 마크를 갖다 쓰는 바람에 이게 온천을 인증하는 마크가 아니라 그냥 목욕탕임을 표시하는 마크로 전락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마크를 만들었대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 마크를 확인하고 가면 가짜 온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시리고 어깨 아프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집에 욕실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목욕탕을 다녔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 이제 집에 욕실도 생기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한 번도 돈 주고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으려나? 하여튼 기억에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 살던 지역이 온양온천이라서 온천탕에 대한 로망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목욕탕을 거의 안 갔었는데, 전혀 안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땅에 온천탕을 가게 되면 과연 어떤 느낌일는지 기대가 되네요. 근데 목욕하기 전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지? 수안부 앞에 뭐가 맛있는 집이 있는가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일본에 있는 노천탕에서, 눈 내리는 노천탕에서 일본 원숭이들하고 같이 탕에 몸을 담그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왜 가능할지 언제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람 있는데 원숭이가 들어오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 우리나라에도 유황온천이 있대요. 예전에 부곡 하와이로 유명했던 부곡온천, 그다음에 문강온천, 그다음에 제 어린 시절 살았던 온양온천과 가까운 도고온천이 그렇다고 하네요. 도고온천도 어릴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 손잡고. 여기도 유황온천이었구나. 이건 또 이번에 일본에서 유황온천을 경험하고 온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네요. 거기처럼 정말 그 유황 냄새가 진하게 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소온천 기회가 되면 올 겨울 한 번 더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면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요 입구가 무슨 관광지 같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네요. 근데 또 주변 건물들이 폐건물은 아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꽤 오나 봐요. 설악산 초입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물이 지금은 폐건물이 된 채로 이렇게 막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훨씬 활기가 있네요. 그래도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제가 오늘 예약은 안 했지. 추천받은 사우나입니다. 여기 온천 간판도 있고 일단 주변에서 뭘 먹고 한번 온천을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